안녕하십니까?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분주했던 삶의 마침표를 찍고 평온한 휴식을 맞이하는 시기.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우리의 현실에서 눈을 돌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사회의 노후 보장제도, 소셜 시큐리티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오늘과 내일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먼 나라의 연금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들의 고민 속에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식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논의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넘은 65세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곧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나는 아직 내 연금을 신청하고 싶지 않아요. 정년인 67세까지 기다렸다가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내 연금은 그대로 두고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 기록을 통해 배우자 연금만 먼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얼핏 들으면 아주 합리적인 계획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혜택은 최대한 늦춰서 금액을 키우고 그 전까지는 다른 자격을 통해 공백기를 메우려는 전략이죠. 하지만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은 이러한 선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간주 신청 규정이라는 중요한 원칙 때문입니다. 2015년에 개정된 이 규정은 마치 레스토랑의 세트 메뉴와 같습니다. 세트 메뉴에 포함된 여러 음식 중 하나만 골라서 주문할 수 없듯이 본인의 은퇴연금이든 배우자 연금이든 어느 하나라도 신청하는 순간 수급 자격이 되는 다른 모든 연금 혜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앞선 여성의 경우 전 배우자의 연금을 신청하는 그 시점에 본인의 은퇴연금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국은 두 연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 하나만을 지급합니다. 결국 자신의 연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전략은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2세라는 일은 나이에 연금을 신청하면 평생 동안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 65세에 신청한다면 그녀의 본인 연금 역시 67세가 아닌 65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평생 축소된 금액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이나 장애로 인해 받는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이 간주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을 먼저 받다가 본인의 은퇴연금액이 최대가 되는 70세의 본인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은퇴연금과 배우자 연금의 관계에서는 이 동시 신청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한 배우자를 통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 배우자의 연금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직접 연락하여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결혼 및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문의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번호 같은 정보가 있다면 절차는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더 큰 그림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매년 미국 사회보장국은 수탁자 보고서라는 중요한 문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금기금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강검진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러나 매우 충격적인 전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기금이 2033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고갈 논란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미국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낮은 출산율로 인한 근로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해줄 젊은 세금 납부자는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한 거대한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2033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그 이후 미국인들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고갈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 즉 저축계좌의 잔고가 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젊은 세대가 내는 세금은 계속해서 거치게 됩니다. 이 돈으로 정부는 원래 약속했던 연금액의 약 77% 정도는 계속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합니다. 100%가 아닌 77%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유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입원 비용을 보장하는 파트 A 기금 역시 2033년 고갈이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약속된 혜택의 89%만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왜 나온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공무원 연금 규정 변화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것도 고갈 시점을 조금 앞당기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 구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은퇴연금으로 들어온 수입보다 지급된 금액이 약 1,0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게 많았습니다. 이 부족분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에서 메워야 했습니다. 마치 매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저축을 깨서 써야 하는 가정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축계좌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사회에 큰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음은 바다 건너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거나 은퇴 연령을 더 늦추거나 아니면 지급하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고통스러운 선택지들입니다. 미국의 이 연금 보고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모든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개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제도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과 미래의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